자, 그렇다면은 주인의식을 어떻게 육성을 할 것이냐의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될 겁니다. 여기서는 먼저 출발점은 전략적 가치 비전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즉, 전략적 가치 비전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러한 네 가지의 기본적인 어떤 방향들입니다. 먼저, 목표 시장을 분명하게 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걸맞는 고객 가치들을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좀 더 비용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운영의 어떤 레버리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운영의 어떤 효율성들을 기하고 그 다음에 어떤 지원 시스템들로서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즉, 그 목표 고객들하고 그 다음에 목표 직원들에게 거부하기 힘든 그러한 가치를 제공한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이거에 기반해 가지고 어떤 굉장히 새로운 지금까지는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경험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요한 모멘트 오브 그러니까 진실의 순간이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진실의 순간이라는 건 별게 아닙니다. 그 고객들이 서비스 수준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 바로 그 순간이 바로 진실의 순간입니다. 이 진실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들은 별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그 전화 통화를 했을 때 고객이 거기에서 바로 느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딱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전화하면은 그러니까 그 어디 뭐 AS 센터라든가 전화하면 바로 그 순간에 아 여기 좀 서비스 좀 별론데 아 여기 서비스 좋은데 이런 식의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느끼는 그 순간들 바로 그 순간이 바로 진실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런 진실 순간마다 고객과 직원들의 기대를 넘어서는 어떤 경험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러한 어떤 고객 가치를 제공하는 데 있어가지고 반드시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한 건 아니다. 가치 지렛대가 필요하다. 적은 비용으로도 더 많은 가치들을 그러니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가치 지렛대들이 바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운영 레버리지와 탁월한 지원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굉장히 딱딱한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게 이러한 전략적 가치 비전들이 주인의식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ING 다이렉트라고 하는 이제 회사가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고객 측하고 직원 측하고 어떤 전략적 가치 비전들을 이제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객 측에서는 여기에서 그러니까 제시한 ING 다이렉트의 어떤 비전은 높은 이자율을 제공하는 편리한 인터넷 은행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걸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목표 시장들을 분명하게 정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거는 온라인 은행, 쉽게 얘기하면은 온라인 전용 은행이에요. 그래서 지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온라인 상으로만 예금과 그 다음에 대출 업무를 하는 그런 은행이죠. 굉장히 미국에 성공을 했답니다. 그래서 목표 시장 자체를 은행 창구 업무가 없어도 안 불편하는 그런 사람들만을 타깃으로 잡았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은행 창구가 왜 없어요? 라고 하는 손님들은 그냥 안 받았대요. 그러니까 고객들을 포기를 해버리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시장에 또 초점들을 맞춘 거고, 그리고 이렇게 맞춰진 초점 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탁월한 어떤 그 가치들, 그러니까 이자율 굉장히 높게 줬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 같은 거, 은행 수수료 뭐 이체 같은 거 굉장히 수수료부터 좀 짜증나시죠. 이런 이체 같은 거 하나도 없게 하고, 그 다음에 최소 잔고 규정 같은 거 이런 것도 없게 적용하고, 그 다음에 어떤 서비스 품질이라든가 시간 절약 같은 것들을 새로운 고객 가치로 제공을 했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 어떻게 비용 효율적으로 제공을 했느냐. 서비스 패키지를 굉장히 제한했다고 하는 것들이죠. 여러분들 보면 그냥 일반 은행들 보시면 굉장히 뭐 종류가 많잖아요. 무슨 예금도 여러 가지가 있고 적금도 여러 가지가 있고 거기에다가 뭐 펀드 상품, 그다음에 뭐 보험 연계 상품 해가지고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짜증나죠. 막 비교하다가 결국 따지고 보면은 이자율 0.1% 차이인데 굉장히 많은 옵션이 붙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냥 없애버리고 간단하게 우리는 예금 그냥 대출 이렇게만 가자라고 한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어떤 이점이 있냐면은 기업 내부에서도 어떤 복잡성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관리하기가 굉장히 편해지고 그만큼 관리 비용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타겟 고객들을 명확하게 딱 규정 잡았기 때문에 굳이 뭐 그러니까 광고라든가 아니면 어떤 판촉 활동할 때 초점이 명확하지가 않으면은 그만큼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초점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비용들을 줄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이제 그 바이럴 마케팅 쪽 고객 추천들을 굉장히 유도를 많이 해가지고 거기에서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했답니다. 그리고 지원 시스템 같은 경우도 뭐 그러니까 온라인 쪽에서만 하고
굉장히 좀 최신 기술이 아니고 오랜 시간에 걸쳐 입증된 그런 기술도 사용하고 그래서 좀 비용이 싸죠. 그다음에 사용이 쉬운 어떤 웹사이트를 이용한다든가 그리고 또 고객들을 만나가지고 직접 대면 활동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그냥 고객 근처에, 그러니까 고객 회사 근처에 가가지고 그 카페에서 이제 미팅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했답니다. 그래서 지점 자체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었다는 거죠. 자, 이런 형태로 어떤 전략적 가치 비전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는 저원가라고 하는 이러한 궁극적인 것들을 달성을 했던 것들이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직원 측에서도 전략적 가치 비전을 만들어가지고 적용을 잘 시켜줬다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굉장히 특징적인 것들이 보통 은행 하면은 그 딱딱하고 보수적인 이런 분위기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를 벤처기업 형태로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어떤 벤처기업이라는 것들 그리고 오렌지라고 하는 어떤 특유의 코드가 있답니다. 지금 같이 번역이 된 책 중에 하나가 오렌지 코드라는 책이 있을 텐데요. 거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열정적이고 고객을 위해서 열정적이고 고객의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열정적인 모습들을 갖춘 그런 오렌지형 조직으로서 전략적 가치 비전들을 설정을 했답니다. 자, 이렇게 고객과 직원의 어떤 가치 비전들은 긴밀하게 서로 연계가 된다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설정이 제대로 됐을 때 고객들도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고 직원들도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남자분들이 이제 눈이 번쩍 뜨시는데요. 이러한 전략적 가치 비전들을 이제 최소의 비용으로 제공하려면은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핵심적인 가치 동인하고 이걸 측정할 수 있는 심층 지표를 잘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 핵심 가치 동인은 뭐냐? 한마디로 가치를 잘 제공할 수 있게끔 이제 밀어줄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심층 지표라는 것들은 이러한 것들을 잘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최종적인 지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로 보시면은 이제 빅토리아 시크릿입니다. 천사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죠. 굉장히 많은 천사들이. 여기 빅토리아 시크릿 뭔지 다 아시죠? 예, 여자분들 당연히 다 아실 거고 남자분들은 그냥 이제 여성 란제리 같은 거 이제 판매하는 굉장히 유명한 업체다. 그래서 여자분들한테 이거 선물하면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불행히도 저는 아직까지 와이프한테 선물을 못 해봤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이제 여성 이너웨어 이제 판매라고 하는 이런 소매 서비스업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수익성을 올려야 되는데 여기에서 수익성을 올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은 여기에서 이제 생각하는 핵심적인 가치동인들은 매장 면적당 생산성과 출시 마진을 판매된 제품 비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게 핵심 가치동인이냐? 기본적으로 이러한 빅토리아 시크릿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이라든가 굉장히 좀 값이 비싼, 임대료가 비싼 그런 도심 지역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임대료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건 사실상 그런 목장사를 하는 그러한 어떤 유통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일 거예요. 임대료가 지나치게 높고, 그 다음에 인건비, 그 다음에 재료비입니다. 그래서 임대료 대비해가지고 얼만큼 많은 매출을 올리느냐가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들이죠. 그냥 중요한 가치 동인이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출시 마진에 판매된 제품들이 중요하다는 것들은 이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온라인하고 굉장히 틀린 특성들이 오프라인 어떤 유통업 같은 경우에는 재고가 시간이 지나면 값이 확 떨어지지 않습니까? 처음에 출시됐을 때 제값을 받고 팔아야 그만큼 수익성이 좋아질 겁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할인 들어가가지고 팔면은 당연히 수익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출시 마진에 최초에 나와가지고 그때 출시 마진을 판매된 제품비율이 얼마 정도냐가 굉장히 수익성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매장 면적 생산성들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식의 어떤 그 심층 지표들이 필요하냐? 첫 번째 전환율이라는 거죠. 일단 고객들이 왔으면은 그 그러니까 방문 고객들이 실제로 실구매 고객으로 전환되는 이런 비율들이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전환율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그러니까 이건 인터넷에서 말하는 트래픽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고객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가입을 하고 실제 구매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식의 전환율들과도 굉장히 밀접이 연관되는 개념이죠. 그다음 또 중요한 것들이 방문 고객 수라는 거죠. 트래픽이라고 하는 것들. 일단 트래픽들이 좀 많아야 그래야 좀 신선하고 거기에서 그만큼 많이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사가는 사람들이 한 사람당 많은 그 물건들 사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래당 평균 매출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 밑에서 작용하는 가장 중요한 힘들은 바로 최고의 입지이다. 그 백화점 내에서도 같은 층에서도 보면 가만히 보시면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목이 있고 사람들이 안 몰리는 목들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장 잘 몰리는 그런 목들을 어떻게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들이고, 자, 이러한 것들을 이제 그 온라인 쪽에서도 조금 응용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트래픽들을 어떻게 많이 끌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 방문한 고객들을 실제 구매 고객으로 바꿀 것인가, 그리고 한 고객당 많은 매출도 어떻게 좀 낼 수 있을 것이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검색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잘 그러니까 검색에 이제 잘 노출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식의 고객들의 어떤 마인드 속에서 어떻게 입지를 잡을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이거 바꿔가지고도 좀 활용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업에 맞춰서 그 사업에 맞춰가지고 특성에 맞는 그러한 심층 지표를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기반해가지고 앞에서 파악했던 어떤 핵심 가치 동일하고 심층 지표에 기반을 해가지고 운영 전략이라든지 그다음 시스템들을 좀 적절하게 설계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러한 그러니까 빅토리아 시크릿 같은 경우에는 고객과 직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의 운영 전략들, 그다음에 이런 식 지원 시스템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서 굉장히 좀 큰 성공을 지금까지도 거두고 있죠. 자, 그다음 고객의 주인의식을 제고하라는 측면입니다. 앞에서 이제 전략적 그 가치 비전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얘기를 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고객과 직원들의 주인의식을 제고를 해야 되는데, 먼저 고객 측의 주인의식을 어떻게 제고할 것이냐라는 게 핵심 이슈가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은 고객들이 어떠한 측면에서 가치를 느끼느냐에 관련된 고객 가치 방정식을 한번 정의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고객 가치 방정식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일단 분자 쪽에 결과물과 경험 품질, 분모 쪽에 가격과 이용 비용이라는 거죠. 즉 자기가 구매를 한 가격과 그 다음 거기에 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들어간 부대 비용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대비해 가지고 거기에서 얻는 어떤 서비스 결과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서비스 얻는 과정에서 느꼈던 서비스의 품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바로 고객 가치를 총체적으로 결정한다고 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결과물과 경험 품질 쪽은 올리고 가격이라든가 이용 비용 쪽은 내려야 그만큼 고객들이 많은 가치를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특히 결과물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들인데, 이걸 플러스 해가지고 경험 품질이라는 것들도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서비스업에서는 특히 개별적으로 또 경험한 품질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어차피 결과물 동일하다고 해도 서비스 품질들이 바로 그 현장에서 느꼈던 서비스 품질이 별로다 그러면은 그 제품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그 경험 품질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가격뿐만 아니고 이용 비용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첼시 아웃렛 같은 경우에 있죠. 경기도 쪽에 첼시 아웃렛이라고 삼산인제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명품 아웃렛이라고 얘기를 했던 그런 곳이죠. 그래서 한 2006년에 생겼는데 거기가 지금까지도 잘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무리 명품을 싸게 판다고 해도 거기까지 차 타고 가기가 너무 불편한 거죠. 그리고 명품 사는 사람들이, 우아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 차 타고 막 낑낑대고 그 시골가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명품 뭐 몇 개 더 사갖고 오고 이런 식의 패턴 안 보이죠. 자, 그래서 이용 비용이라는 측면, 접근 비용이라는 측면도 의외로 서비스에서는 중요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가격과 이용 비용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 고객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결과물을 좀 더 좋게 만들 것이냐, 그리고 경험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냐, 그 다음 거기에 들어가는 가격들을 떨어뜨리고 이용 비용까지도 떨어뜨릴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기반해가지고 한번 여기에서의 어떤 고객 가치 방정식을 만들어 보는 것들도 굉장히 좀 중요하겠습니다.